제가 63년생이니까 71년도면 제가 한 8살 때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 담벼락에 대통령 후보들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10년 썩은 세도 정치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슬로건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어린 마음에도 다가왔어요. 그때 막 왜 나왔나 민복기 뭐 민복기 후보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 아이들끼리 동네 마을회관 앞에 붙어 있는 대통령 후보 벽보를 보면서 야, 김대중 멋있다 이런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저희 다산문제 연구로 저명하신 우리 박성무 선생님, 국회의원도 2번 하셨죠. 이분이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성무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저희들이 의식을 깨게 됐고, 그때 당시에 송기숙 교수님, 문병란 선생님, 양성우 시인, 그리고 박현채 이런 선배님들 같은 분들을 강연을 통해 접할 수 있었고, 끝나고 나서 뒤풀이 할 때 제가 고3이었는데 그때 저를 이뻐해서 불러가지고 막걸리도 한 잔씩 먹이고 그럴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비상계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79년도 10월 26일 날 그날 저희 광주 대동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인데 저희들이 그때 보충수업비 폐지 뭐 재단 이사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생 데모를 했어요. 근데 그 데모가 참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뭣도 모르고 했지만 그때 부마 항쟁이 발생해가지고 이 부마 항쟁이 광주로 옮겨 붙을까 봐 아주 경찰들이 초긴장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데모를 주동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있는 김용범을 비롯해서 우리 대동고 그때 동기들이 한 6명이 주동을 해서 한 400~500명이 그 데모를 했는데 그때 박성무 선생님은 너무 겁이 나서 자기가 이제 죽는구나, 자기 배후 조종자로 이렇게 걱정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서부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 중에 새벽에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 그랬더니 그날이 바로 11.26 사건이 난 날이었습니다.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이렇게 암살되고 저희들이 풀려났죠. 그러니까 참 극적이었는데 그 11.26 날 저는 데모를 했다가 풀려났고 경찰서에 갔다가 풀려났고 그리고 이제 80년 3학년 때 김대중 대통령 그때 총재 시절에 예비 검속으로 구속됐다. 이걸 들으면서 또 저희가 아마 광주 고등학교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운동장에 나와서 이제 가두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박성무 선생님 영향이 컸습니다. 윤환봉 씨 형님 되시는 윤광장 선생님도 계셨고 그래서 대동고 학생들이 많은 그때 좀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공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때 잘한 것은 뭐냐? 포항제철을 만든 게 제일 잘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 장교 출신 때 만철, 소위 만주철도 주식회사가 윤영성을 비롯한 동북 삼성의 철도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철의 중요성을 저는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 제철소가 기타 규슈에 있는 야하타 제철소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철이라는 것이 모든 산업의 쌀이로구나를 저는 만주군 시절에 정확히 그걸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16 쿠데타 이후에 포항제철을 만든 것은 너무 잘한 일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때. 과연 이 농업국가에 이런 무슨 수요가 있다고 이 거대한 제철소를 만드느냐. 그랬지만 그때 포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기초해서 모든 산업화, 공업화가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잘한 것이고 사회복지적으로는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토대를 만든 것.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산림 녹화 사업한 것이라든지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서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로 만들므로써 내수 대체형 산업화를 시도했던 멕시코와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 역량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박정희 시대 때 그런 토대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로 말하면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독재를 하고 헌법을 사실상
총통제로 바꾸고 아무튼 그런 부정적 면도 컸었죠. 공과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0년) 5월 때 저는 그 5월 17일 날 광주일고 앞을 3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쫓겨가면서 공수부대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고 피 흘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학교로 돌아왔더니 학교에서 이제 막 분위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일요일이었는데 뭔가 우리가 싸워야 된다. 큰일 났다. 이 공수부대, 이 계엄군들이 우리 누나 형들을 저렇게 두들겨 패는 것을 보고 온 목격자들이 막 많았어요. 내 친구 주한성이는 와가지고 막 울면서 호소를 하고 자기가 본 목격담들을. 그래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싸우기로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데모를 주동했다가 검속을 피해서 피신했다가 나중에 광주로 못 들어왔어요. 차단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광주에 있었으면 저도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인데 그때 제 친구였던 전영진 시모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뭐 김향덕이를 비롯해서 많은 친구들이 시민군으로 참여했다가 구속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그때 살아남은 것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 큽니다. 모든 우리 세대가 다 그러했겠지만 특히 윤상원 열사가 제가 중학교 선배입니다. 제가 광주 북성중학교 출신인데 중학교 선배님이 이제 윤상원이 사실상 5.18 5월 27일 새벽에 마지막 도청을 지켰던 그 들불야학의 대표이셨고 또 요즘에 많이 거론이 됐던 그 문재학이라는 학생이 저보다 한 살 어린 64년생 광주 상고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재학의 죽음과 윤상원 선배의 죽음 5월 27일 새벽에 계엄군이 쳐들어왔을 때 도청을 지킬 수가 있었겠는가. 송영길 내가 지금 그 상황이라면 도망가지 않고 문재학 군처럼 윤상원 선배랑 함께 도청에서 산화될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게 지금도 저 자신에게 들려오는 화두입니다. 제가 이번에 윤석열 정권과 싸우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항상 저의 화두를 하는 그 80년 5월 27일 새벽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3일 내란 사태가 났을 때 아마 제가 제일 먼저 국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안 잡아서 제 아내 차를 타고 바로 국회에 진입했는데 그 뒤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오기 시작했고 제가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 넘어 보는 것도 차 안에서 제가 지켜봤습니다. 근데 헬기가 오니까 저는 진짜 80년 5월이 생각이 나서 제 아내는 차 속에 숨어 있으라 그러고 나만 나와서 헬기가 내리는 그 운동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죽자. 5월 27일 날 살아남은 목숨 여기서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런 각오로 사실 그때 그 현장에 제가 제일 먼저 계엄군과 부딪혔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80년 5월이.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특히 광주 출신 시민들이 국회로 제일 많이 달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81년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연세대학교는 분위기가 화려하잖아요. 아주 뭐 쌍쌍 파티하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그 백양로의 아름다운 그 5월의 모습과 참 어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바로 이제 1년 됐잖아요. 82년 5월 이제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아무런 데모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 대학을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대에 있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아크로폴리스에 한 학생이 떨어져 투신 자살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김태훈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광주일고 출신입니다. 제 형님이 광주일고 22회인데 둘째 형이 형하고 친구입니다. 그 태훈이 형을 본 적도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바로 142번인가 버스 타고 서울대학교로 가서 서울대생들과 함께 돌 던지고 데모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뭐 관악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하루 종일 투석전을 벌이고 싸웠어요. 80년 5월 일주기 때, 1981년 5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학교를 서울대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데모도 안 하고 80년 5월이 됐는데 그런데 그해 가을에 우리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우리 연세대학교 탈반 학생들이 이 마당극을 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연세대학교도 의식 있는 애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연세대학교 제가 운동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4학년 때 돼서 이제 총학생회가 부활하면서 제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된 거죠. 그때 서울대학교 이정우, 고려대학교 김영춘, 저 이게 세 명이 일단 서울대, 연대, 고대가 먼저 총학생회를 출범시키자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총학생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제 불법 총학생회장으로 이제 낙인 찍혀가지고 연고전 때 시위를 주도하고 또 뭐 민정 당사 점거 사건을 비롯한 쭉 이제 투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상금 500만 원 1계급 특진으로 현상 수배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그 이듬해 85년 1월 달에 잡혀서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구치소, 지금은 이 서울구치소가 저기 안양 쪽에 의왕 쪽에 내려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서대문구에 있었습니다. 일제 때부터 만들어진 서울구치소. 주소도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현조동 101번지 서울구치소 수번 4025번. 제가 수번도 있지 않는데 제가 그 구사하 23방 지금도 남겨져 있는데 그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그 건물에서 있었어요. 그때는 0.75평짜리 방에 뺑기통도 안에 있는 그런 방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그 사동에 구속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독립운동 열사들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 저도 한 4개월 갇혀 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고 이제 군대는 면제됐죠. 그 수용 생활 때문에. 저는 이제 뭘 할 거냐. 학교도 제적됐고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싸우겠다. 노동자로 살겠다 싶어서 제가 1985년 그 이제 여름 때 내려갑니다. 저기 인천으로. 인천 부평으로 내려가서 지금 계양구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 대우자동차 르망 공장을 건설하는데 배관 용접공으로 제가 노동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썬퍼니처 선창산업 의자반에서도 일하기도 했고 그때 이상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제가 하도 일을 잘하니까 우리 반장님이 일본 연수를 보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저 상현이 좀 이상하다. 좀 다 서로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내가 가게 되면 내 신분이 이제 폭로될까 봐. 그래서 그때 제가 노회찬 선배를 만났어요. 지금 돌아가신 노회찬 선배를 만나서 같이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주사파를 비판하면서 좀 NL파, 소위 주사파라고 좀 반대되는 길을 걸었죠. 저는 주체 사상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유사 종교처럼 저걸 신봉하는 것은 지성의 포기다, 이성의 포기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면서 같이 좀 논쟁을 해왔습니다. 또 재밌는 그 에피소드 하나는 제가 그 노동자 생활하면서 하도 80년 5월이 오면 막 열병을 앓듯이 우리가 열병을 앓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학교 그 권영금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선생님 정말 요즘엔 밤에 M60을 들고 청와대를 가서 전두환 일당들을 한번 다 일거에 소멸시켜버린 그런 막 상상이 막 듭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 편지가 보안감염에 걸렸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안기부죠. 안기부가 난리가 나서 나를 잡으러 부평 지역을 다 수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5.3 사태죠. 1986년. 그때 4월 30일 날 제가 현상 수배됐다 구속이 잡혔습니다. 이 국정원 안기부 애들한테. 남산 지하실에 가서 한 달 동안 두들겨 맞고 조사받은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때도 너 김대중과 만났지? 김대중 그 얘기를. 사실 김대중과 한번 만나긴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냐면 제가 1985년 이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고 나니까 그때 김상현 선배님, 후농 김상현 의원께서 나를 좀 보자 그래서 한번 식사를 같이 했고 동교동으로 돌아가신 신기아 의원님이 또 안내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송영길 동지, 그때 동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생 많았어. 그러면서 저한테 송영길 동지라고 민주화를 위해서 딱 써가지고 김대중 책을 하나 서명해 줬던 게 그때 처음 DJ를 뵀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그 뒤로는 이제 서른 선배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신의 정치적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젊은 세대 비서가 필요했다. 그래서 김영삼 상도동 쪽에는 이성헌이라고 저보다 연세대학교 학도국단 학생장이었습니다. 저보다 앞서서 그분을 비서로 영입을 했고 김동용 씨가 그리고 김영춘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비서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서른 선배가 와가지고 야 영춘이는 YS한테 갔으니까 영길이 너는 DJ 좀 도와주라. 나한테 우리 자취방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성내원 교수님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집이었는데 저를 불러다가 DJ를 좀 도와라.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니 YS나 DJ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딱 그랬더니 성명 교수님이 YS는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을 사람이고 DJ는 민족의 이익을 지킬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성명 교수가. 근데 저도 이제 그럴까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이 학생회장 했다는 이유로 YS DJ 밑에 비서로 가서 막 정치에 입문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두 분이 단일화해야 된다고 봤고 YS로 단일화하는 게 불가피하다. 저는 DJ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하더라도. 그래서 사자 필승론, 서른 선배가 나한테 강조했던 경상도가 YS 노태우고 그러니까 TK, PK 분열되고 충청도는 JP가 가져가면 수도권과 호남, 진보 세력이 연합하면 DJ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사자 필승론이었는데 저는 그때 서른 선배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치공학적인 접근입니다. 나는 사자가 되든 양자가 되든 부정선거로 저는 노태우가 이길 거로 봅니다. 그러나 양자로 돼서 싸우면 부정선거로 이기더라도 국민들이 이걸 용납하지 않고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교체될 것입니다. 마치 필리핀 아키노처럼. 그런데 그게 안 먹혀서 저는 사자 필승론을 거부하고 소위 그때 민통년 김근태 선배나 문익환 목사님의 비판적 지지도 저는 그때 동의하지 못했고 저는 YS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단일화가 안 돼 버리니까 좀 실망해서 저는 그때 백기환 후보한테 좀 지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은 뭐 막판에 DJ를 저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 때문에 민중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저는 계속 노동운동을 했던 거죠. 아마 제가 7년간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나이 91년도까지. 그러니까 국정원에 잡혀갔더니 이 국정원 직원이 나를 때리면서 그 안기부 직원이 야 총학생회장 놈 했으면 너도 임마 DJ 밑에 비서 가서 국회의원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이 노동 현장에 와서 이렇게 노동자를 의식하고 그러냐. 너 네 진짜 빨갱이 아니냐 너? 나한테 그렇게 나를 추궁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